안녕하세요. 변호사 엄마들의 육아 토크 로이언어입니다. 짠! 지난 시간 영어 노출에 대한 컨텐츠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영어 교육을 하고 있는지 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는 일단 이거 말하고 싶어요. 그냥 무조건 동영상은 다 영어로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좀 반대예요. 왜냐면은 저번에 우리 컨텐츠에서 얘기했었잖아요. 그 동영상을 영어로 보여준다. 근데 저도 사실 몇 번 시도는 해보긴 했거든요. 근데 아이가 이미 한국어 능력은 이만큼 있고 영어 능력 이만큼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차이가 나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좀 생각을 좀 바꿨어요. 동영상은 우리도 맨날 누워서 유튜브 보고 막 인스타 보듯이 아이들도 그냥 그 쉬는 시간을 시간이니까 그냥 쉬는 허비하는 시간으로 그냥 두자. 뭐 내가 저 시간까지 막 학습적인 걸로 굳이 안 해도 되니까 뭐 그냥 넷플릭스를 보든 유튜브를 보든 그 시간은 그냥 자기의 흥미, 오로지 흥미만을 위해서 재미있게 허비하는 쉬는 시간으로 남겨두자라고 맞아요. 저의 욕심을 그냥 내려놓은 거죠. 저도 그거 되게 동의해요. 애들도 멍 때리고 그럴 시간도 필요하고 우리도 낄낄대면서 스우퍼 보고 그러잖아요. 그런 시간도 필요하고 그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관점은 또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영어 동영상을 보여줄 때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 만들어져 있는 어떤 정형화된 시리즈물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되게 아이에게 그냥 유튜브 채널을 선택할 수 있는 리모컨을 완전히 건네주거든요. 그러니까 태블릿을 그냥 아이가 스스로 볼 수 있게 주는데 그러면 아이가 좀 자기 눈높이에 맞는 영어를 하는 채널을 귀신같이 찾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영상 노출 편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렇게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니까 오히려 자기 눈높이에 딱 맞는 채널을 알아서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채널을 보면서 영어가 훨씬 빠른 속도로 늘더라고요. 예를 들어 사실 엄마표 영어를 집에서 해주는 게 좋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참 부끄럽기도 하고 저 영어 학원 제가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영어 유치원 내가 다녀야 될 것 같아. 하루에 누가 육아 영어 표현 10개씩만 알려줬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코딱지 파지 마 이런 거. 우리가 학교 영어에선 배울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뭐 이렇게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 보는 언어랑은 또 완전 다른 언어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 생활에서 쓰는 영어는 정말 다르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 아이디어 것 같아요. 진짜 누가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랑 이제 제가 집에서 영어로 하는 놀이가 하나 있는데 Guess What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스무고개랑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어 뭐 This is really fluffy and it barks like woof woof 이렇게 하면은 Yeah, it's a dog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아이랑 엄마가 번갈아 가면서 하다 보면은 아이가 자기가 알고 있는 표현을 활용할 수 있고 자기가 친숙한 대상을 영어로 표현해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어떨 때 하냐 이러면은 이게 어디 이동할 때 우리가 약간 시간 좀 그냥 허비하게 되잖아요. 허비는 사실 되긴 하지만 아니 애들이 지루해하니까 뭔가를 해줘야 돼. 그럴 때. 네, 예를 들어 저는 대중교통 타고 되게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버스 정류장에서 막 간단하게 한다든지 버스 타고 가면서 한다든지 아니면 잠자기 전에도 아이가 이걸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Guess What 게임을 우리가 좋아하는 대상으로 한정해서 해보자. 이게 괜찮은 게임인 것 같아요. 저는 온라인 서비스 2개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아웃스쿨이라고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져 있는 웹사이트인데 아이들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 강좌들도 있고 아니면 원데이 클래스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외국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온라인 수업을 같이 들을 수도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한국에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시간대가 약간 안 맞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한국에서 시간대가 맞는 클래스에 들어가면 이제 아시아권 친구들, 중국 아이들이나 태국 아이들이랑 클래스가 맺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글로벌한 뭔가 온라인 영어 경험을 시켜보고 싶다. 그러면 아웃스쿨도 괜찮은 것 같고 컨텐츠도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근데 이런 게 국내에도 있더라고요. 국내 서비스가. 꾸그라는 사이트인데요. 꾸그. 근데 거기도 이런 클래스들이 되게 많이 열려요. 근데 여기는 비단 영어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수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 그냥 다양한 뭐 만들기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서 100% 영어로 하는 클래스들이 또 있어요. 아이가 이제 5살이라 사실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옆에서 같이 앉아있어야 돼. 같이 막. 쉽지 않지만 이제 아이가 좋아하는 주제라면 저희 아이는 예를 들어 동물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강의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캥거루 막 소개해주면 막 좋아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강의들 활용해보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예전에 한창 코로나 때문에 유치원들 문 다 닫아가지고 못 갈 때 캠블리 키즈라는 어플을 한번 활용해 봤는데요. 요새는 그런 어플이 또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원어민 강사랑 1대1로 미리 약속을 해서 그 시간에 화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인데 본인이 이렇게 직접 선생님들 프로필을 보고 고르더라고요. 선생님 프로필에 자기소개를 영상으로 올려놔요. 그러면 그거 하나씩 클릭해서 어떤 선생님이 좋은지 본인이 직접 고르고 그 선생님을 만날 날을 되게 기다려요. 귀여워. 그러면 한 20분 정도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아이가 사실 너무 부끄러워하고 우리가 화상으로 누구랑 통화를 하는 게 낯설고 어색하죠, 처음에는. 그런데도 굳이 이렇게 헤드폰 끼고 앉아가지고 열심히 보긴 하더라고요. 선생님은 혼자 어떻게든 얘랑 대화를 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얘는 알아듣긴 하지만 입이 부끄러워서 말이 안 나가니까 이렇게 좀 부끄러워하면서도 또 그 시간을 기다리고 이래서 이제 유치원을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시차 때문에 저도 이용을 못하긴 했지만 그 안 나가는 며칠 동안 아주 재밌게 활용을 해봤습니다. 캠블리 키즈 저도 해봤는데 캠블리 키즈의 장점은 그 테스트를 수료하신 교사들이 많아서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방법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뭐 repeat after me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제스처가. 네, 제스처로 좀 아이들이 그걸 쉽게 받아들여줄 수 있게 진행하시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오프라인에서 경험해 볼 수 있는 영어, 요즘 제가 저희 1호아에게 시키고 있는 거 2개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둘 다 영어 키즈 카페예요. 하나는 크레빌이라는 곳인데 거기는 이제 1시간을 아이를 영어 키즈 카페에 넣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30분 동안은 원어민 강사분과 클래스를 진행해요. 그게 뭐 아트 크래프트인 경우도 있고 뭐 지임 활동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보드 게임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고를 수 있어요, 시간표에. 그래서 보면은 수업도 최대 뭐 1대4 정도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지점도 되게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30분 그렇게 클래스를 진행하고 30분은 그냥 거기서 자유놀이를 원어민 강사들이랑 자유롭게 어울려가지고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곳인데요. 보면은 되게 어린 나이에 친구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조금 자연스러운 영어 회화 환경에 노출시키려고 보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다른 하나는 부밀리라는 50분 동안 선생님이랑 같이 영어로 뭔가 수업이 진행되고 나머지 50분 동안은 거기 키즈 카페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거기는 책을 읽어주는 게 주된 활동이에요. 그래서 책을 하나를 같이 읽고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니면 멋진 예술 작품을 같이 만드는 건데 그 미술 수업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되게 뭔가 애가 만들어 오는 걸 보면은 제법 퀄리티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것도 분리수업인가요? 네, 맞아요. 그것도 분리수업인데 크레빌보다는 부밀리가 그 분리수업 가능 연령대가 조금 더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밀리에 조금 더 어린 친구들이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리다는 건 몇 살 정도부터 뭐 기저귀 천 친구인데? 아무튼 부밀리 같은 경우는 쿠킹 클래스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할로윈 되면 막 할로윈 쿠키도 구워오고 재밌겠다. 네, 되게 제가 봐도 되게 재밌어 보이고 아이도 되게 즐거워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보통 보면은 좀 수준이 맞는 친구들과 이렇게 반을 묶어달라고 하면은 그런 것도 이렇게 들어주시고 하다 보니까 친구들랑 같이 가거나 연령 뭐 영어 수준이 맞는 친구랑 같이 가는 것도 좋은 선택지인 것 같아요. 저희가 아직 뭐 이렇게 교육을 했더니 아이가 영어를 엄청 잘한다 이런 수준의 말을 하기보다는 저희가 학교 공부를 해보고 뭐 수능을 보고 변호사 시험을 보고 하다 보니까 공부의 핵심은 이거다. 그거에 비춰보니까 영유아 영어 교육에서는 이런 게 중요하고 이런 거는 약간 나중으로 미뤄도 되겠다. 이 정도 생각을 한 것을 공유 드리려고 오늘 컨텐츠 한번 찍어봤어요. 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 컨텐츠에 관련된 생각 있으시면 댓글로 의견 주시고요. 저희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블로그 통한 소통도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